신선한 가을 날씨,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 한 해 농작물 수확까지 바쁘다 바빠. 산과들 이곳저곳에서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이때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있었으니 오늘의 주제, 가을 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늦은 밤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여러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선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대한민국 5천만의 안전을 위한 약속,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주말이 되면 산과 들로 여행을 나가고, 농촌에 계신 분들은 추수철을 맞아서 논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시기적으로 이 가을은 외부 활동이 정말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주제, 가을 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인데요. 정승환 씨, 네. 이 가을 숲에는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힘센 여자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김혜선 씨가 없으면 돼요, 숲에. 아, 왜 저예요? 숲에 놀러를 갔는데 김혜선 네. 씨가 탁 튀어나온다. 얼마나 네. 무서워요. 아, 참. 정수환 씨, 네. 제가 왜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요. 아, 저도 겁이 되게 많은 여자예요. 예?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딱 내려왔다 이런 네.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멧돼지가 갑자기 가을 숲에 나타났다. 어. 아, 그럼 저도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멧돼지가 김혜선 씨 보고 놀랄 것 같습니다. 예. 정수환 씨, 네. 정답. 무서웠어요, 방금. 네. 자, 아무튼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박 박사님,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름 숲은 울창하게 우거진 푸른 숲이지만 네. 가을이 되면서 숲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때가 동식물 등 자연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이러한 변화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숲에서 동식물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전 불감증 가족인 위험한 가족도 역시 가을 숲을 찾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위험과 마주치게 되는지 크게 눈 뜨고 확인해 보시죠. 위험한 가족. 오랜만에 야외 데이트에 나선 위험한 커플. 미녀가 좋아해야 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사랑에 빠진 섬세한 남자 나춘남 씨. 오빠 나왔어. 나춘남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 안미녀 씨. 짜란! 어때? 나 이쁘지? 너 혹시 이 옷 입고 온다고 늦은 거니? 응. 어때? 잘 어울려? 잘 어울리기는. 너같이 까무잡잡한 애들한테는 나춘남 씨의 눈치 없는 잔소리가 시작됐다. 키도 작은 애가 이거 신고 그만하지. 가지고 뭘 그만해. 너 같은 애들은 그만하고 데이트하러 가자, 오빠. 아파. 데이트 시작부터 요란하다. 장미가 활짝 핀 공원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예쁘다. 자기야, 장미가 예뻐, 내가 예뻐? 당연히를 왜 하는 거야? 그러게. 내가 더 예쁘지? 이 정도면 병이다. 알콩달콩한 데이트는 계속되고 자기야, 나 잡아봐라. 잡았다. 잡혔네. 슬슬 지쳐갈 즈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 좋다. 시원해. 좋다. 행복한 안미녀 씨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자기야, 그 휘파람 불면 뱀 나오는 거 몰라? 뱀은 무슨? 자기 발냄새 때문에 오던 뱀도 도망가겠다. 뭐 발냄새? 누가 발냄새가 난다 그래? 장난이 봐봐. 참.
냄새만 좋구만 뭐. 진짜 못 살아. 자기 근데 도시락 뭐 싸웠어? 못 싸웠을까요? 뭐 싸웠을까? 데이트의 하이라이트. 나추남 씨가 직접 싼 도시락. 나들게 나형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여기서? 알았어. 천천히 다가가던 그 순간 저거 뱀 아니야? 뭐가? 뱀이다. 정말 무서워 죽겠네. 나뭇가지 어디 갔어? 내가 잡아줄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빨리 가자. 잠깐만. 자기야 빨리 내가 가자. 잡아줄게. 기다려봐.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며 뱀 사냥에 나선 안민여 씨. 그만 뱀에 물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왜 뱀을 건드려? 아깝다. 저 잡을 수 있었는데, 그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근데 진짜 괜찮아?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뭐 이 정도로 병원을 가. 자기야, 우리 김밥이나 맞아. 1시간 후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정리합시다. 괜찮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안민여 씨. 괜찮아? 위험한 커플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뱀이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뱀이다. 깜짝이야. 정수환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김혜연 씨하고는 색다른 느낌이네요. 예. 저만의 방식. 자, 어쨌거나 이 숲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 바로 뱀이었습니다. 네. 예. 그럼 정성화 씨는 네. 왜 뱀에 물린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네. 미녀도 아니고 안미녀 씨가 그 안에서 휘파람을 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뱀이 나타난 거죠. 저기 나추남 씨. 네. 조용히 하세요. 왜요? 네? 제 생각에는 나추남 씨가 발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잖아요. 그 뱀이 그 발냄새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저를 확 물고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예. 역겨울 것까지는 없나? 정확히 표현하셨네요. 맞아요. 그 표현이에요. 네. 어쨌거나 원인 제공은 두 사람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박 박사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뱀이 사람에게는 해롭게만 느껴지지만 자연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숲을 찾았을 때 사람이 뱀을 공격하면 안 되고 공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민여 씨가 왜 뱀에게 물렸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민여 씨가 왜 뱀에 물렸을까요? 발냄새 때문일까요? 휘파람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우리나라에는 독이 없는 뱀과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등의 독을 가진 독사가 서식하고 있다. 겨울잠을 자는 뱀은 가을철에 필요한 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때문에 1년 중 가을에 가장 많은 먹이를 잡아먹는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먹이를 찾아 나선 뱀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최근엔 도심 한복판까지 출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한 커플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일까? 첫 번째, 나뭇가지로 뱀을 자극한 것이 뱀에 물리게 된 이유. 이 정도로 병원을 가. 두 번째는 뱀에 물린 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온 이유다. 만약 위험한 커플처럼 뱀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험을 위해 파충류 생태연구소를 찾았다. 도움을 받아 독이 없는 누룩뱀과 독사인 살모사를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뱀은 머리 모양이 둥글고 가늘다. 그렇다면 독사는 어떤 모양일까? 독사는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다. 이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독이 없는 누룩뱀에게 사과를 물게 했다. 타원 모양의 이빨 자국이 보인다. 그렇다면 독사의 이빨 자국은 어떨까? 단 2개의 이빨 자국만 보인다.
다행히 뱀은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먼저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일까? 안전벽을 세운 후 먼저 독이 없는 뱀을 풀어놓았다. 그리고 실험 인형 안전이를 중심에 두었다. 안전이가 요란하게 움직인다. 한 마리의 뱀이 움직이는 안전이에게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안전이를 살펴보고는 스르륵 피한다. 30분이 지났다. 뱀들은 구석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독사는 어떨까? 안전이 앞에 독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전이를 공격하는 독사. 안전이가 쓰러졌다. 괴롭다는 듯 안전이가 발버둥을 친다. 그때 또 다른 독사가 다가와 2차 공격을 퍼붓는다. 독이 없는 뱀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독이 있는 뱀은 자기가 맹독을 가졌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갑니다. 가을뱀은 더 위험하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뱀은 무슨? 자기 발냄새 때문에 오던 뱀도 도망가겠다. 발냄새는 무슨? 혹시 나추남 씨의 발냄새가 뱀을 부른 것은 아닐까? 발냄새가 많이 나는 제작진의 신발을 뱀이 있는 안전벽 안에 놓고 관찰해 보았다. 오호, 뱀이 관심을 보인다. 무척 편안해 보인다. 다른 뱀도 기웃거린다. 뱀은 냄새나는 신발을 좋아하는 걸까? 뱀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요.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다가 벗게 되면 약간 온도도 높고 습한 기운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이제 뱀들이 많이 몸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민여 씨의 휘파람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그 휘파람 불면 뱀... 휘파람을 불어 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 잘 분다. 그런데 뱀은 반응이 없다. 뱀을 부르는 다른 소리는 없을까? 아하, 어릴 적에 본 만화에서는 피리를 불면 뱀이 춤을 췄는데. 그렇지, 이번에는 피리를 준비했다. 뱀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연주했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 피리를 크게 불었다. 역시 반응이 없다. 피리도 불고 노래도 불러봤지만 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뱀의 경우에는 이제 청각보다는 이제 후각이나 이제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인도 같은 데서 피를 불면서 이제 그 피를 부는 사람의 동작이나 땅을 울리는 진동에 의해서 이제 머리를 세운 거지, 소리를 듣고 머리를 세우거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야! 뱀에게 물렸을 경우 일단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고 119에 신고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뱀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휘파람 때문도 아니었고 발냄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 동면을 준비하는 가을철에는 뱀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뱀은 겨울에 동면을 들어가죠. 예, 겨울을 견뎌내야 될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먹잇감을 찾아서 많이 이제 출몰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뱀에게는 사냥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독사인 경우에는 맹독인 경우가 많아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사냥철이기 때문에 네. 독성을 최대치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뱀에 안 물리고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건배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혜선 씨, 안민여 씨가 독사에 물린다면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뱀 또는 독사에 물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예, 다행히 일단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비해서 아주 치명적인 독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사에 일단 물리게 되면은 국소적인 조직 손상이나 그다음에 거기 용혈 현상, 그다음에 심한 경우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어지럽거나 실신하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해지면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요. 그 뱀에 물렸을 때 입으로 흡입해서 그렇죠. 독을 빼주면 네. 좋다. 네. 뭐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데 좋은 방법인가요? 심지어 우리가 독 빼다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화에서 한 번씩 꼭 나오는. 예, 주변 사람이 물린 부위를 절개하거나 아니면은 입으로 흡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신 절대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예, 뱀에 물리게 됐을 때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필요한 경우에 항독소를 투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뱀에 물렸을 때 독이 안 퍼지려고 이렇게 꽉 묶어주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때요? 그것 또한 이제 잘못된 상식인데요. 그건 안 돼요. 뱀에 물렸을 때는 혈액순환이 완전히 막힐 정도로 꽉 묶어서는 안 되고요. 넓은 천 같은 재질로 한 물린 부위에서 한 4, 5cm 위 정도를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정도로 묶고 그 정도 유지를 해야지. 그리고 너무 빠른 활동을 않아서 그다음에 독이 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가을 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뱀, 특히 독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가을 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위험이 있고 또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위험한 순간 IF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IF. 참기 힘든 두통과 열에 시달리던 한 남자. 38도가 넘는 고열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위험한 순간 IF. 주말을 맞아 고향집을 찾은 자연남 씨. 네. 왔습니다. 바쁜 농사일을 돕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아무래도 좀 쉬었다 해야겠다. 오늘따라 날씨는 왜 이리 좋은지 스르륵 잠이 들었다. 에이, 이 녀석 그새 어디 갔어? 갑니다. 농사일은 힘들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몸 상태가 이상한 자연남 씨. 참기 힘든 두통, 오한의 근육통, 눈에는 충혈 증상까지 나타났는데 몸살이 난 거라고 생각한 자연남 씨는 감기약을 먹고 몸이 나아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쓰러지고 말았는데 자연남 씨가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을에 발열성 질병인 쯔쯔가무시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야외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우리 그 피부를 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를 빨 때 그 병균이 감염을 일으키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발열 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을 발열성 질환은 주로 야외 활동 중에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진드기는 풀이 무성한 야산이나 풀숲에 많이 살고 있다. 자연남 씨는 풀숲에 누워서 쉬다가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것. 이 진드기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되게 감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체 반응으로 이제 열이 나죠. 그 외에 이제 열이 나게 되면 이제 몸살이 생긴다든가 또 두통이 생긴다든가 구토가 생긴다든가 물린 부위에 자국이 나고 또 좁쌀 같은 그런 이제 피부에 그런 물집 같은 게 생긴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500여 종의 진드기가 살고 있다. 그중 털 진드기 유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병 감염 환자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참 진드기는 예방법이 없어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2013년 환자 36명 중 17명이 사망했다. 진드기는 흡혈을 하면 몸이 수십 배로 부풀어 오른다. 그러나 흡혈 전에는 손톱보다 작다. 이 작은 진드기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예방이 무슨 병이든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야외 활동을 안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야외 활동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뭐 긴 옷을 입는다든지 활동을 한 다음에 몸에 뭐가 붙었는지 좀 살피기도 하고 또 뭐 목욕을 한다든가 또 이제 세탁을 해서 거기 그대로 있는 거에 다시 물리지 않게 그런 예방책들을 다양하게 이제 동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인포. 만일 남자가 풀숲을 조심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드기에 물려서 위험에 처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종류 진드기에 물렸을 때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박 박사님, 진드기는 다 위험한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 사는 진드기의 종류는 대략 500여 종 정도가 됩니다. 뭐 자연에 서식하는 곳도 있고 식품이나 실내에 서식하는 곳도 있는데 모두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털 진드기와 작은 소참 진드기는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드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물려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잠복 기간을 지나고 나서 보통 발열, 오한, 근육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찌찌가무시병하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가 약간 다른 게 소화기 증상인 구토나 설사 같은 것이 좀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산이나 들에 갔다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몸에 열이 난다. 이런 뭐 의심스러운 무슨 뭐 증상이 발견됐을 때 진드기한테 물렸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뭐 눈에 잘 보이는 부위에는 발견하기가 쉽지만 머릿속이나 목 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겨드랑이 안쪽, 오금 뒤쪽 이런 부위들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또 찌찌 가무시병으로 인해 생기는 그 피부 경부에는 크게 불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세심하게 그런 부위들을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박 박사님 그러면 찐득이 같은 거 안 물리고 그러려면 위험한 장소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겠네요, 그죠? 네, 근데 무조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죠. 찌찌가무식병을 일으키는 털진드기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활동을 하고요. 지금이네요. 네, 작은 소참 진드기는 4월에서 11월 사이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숲에 진드기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소매, 긴 바지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키고요. 야외 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빨리 세탁을 하고 샤워를 하시는 것이 진드기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무튼 진드기도 또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씨, 오늘 시청자 퀴즈 있죠? 네, 안전을 약속해 시청자 퀴즈. 다음 중 진드기 물림 사고의 예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긴 소매, 긴 바지를 입는다. 2번 땀을 흘려 땀 냄새를 풍긴다. 3번 야외 활동 후에는 목욕을 한다. 4번 야외 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한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정답을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워요.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대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도 뱀도 약 올리는 건 싫어합니다. 뱀을 발견했을 때는요, 빨리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나뭇가지로 뱀을 약 올리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네, 작은 진드기라고 해도 우리 몸에는 큰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가을 숲에 가실 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박 박사님 마지막으로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심은 확신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늘 의심의 눈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깐깐하다는 표현을 쓰죠. 물에 있어서만 깐깐한 게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도 깐깐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저희는 힘차게 외치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이걸로 살릴게요. 아이고, 조심! 넘어져. 오케이, 이거 살릴게요. 그래서 내 듯이 가만히 있어.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왜 좋아해? 아, 나 쓰러진 거 왜 좋아해? 노래 한번 해.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단다